이어서 이명석 자문위원과 국내외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욕 증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S&P 500이 어제짝에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비둘기파적으로 나온 데다가 또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지금 한껏 높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사실 시장이 지금 7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을 100%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음 주 G20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S&P 500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올라갈 힘이 있을지 계속 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금주 후반은 아니지만 금주 초반까지 많은 질문을 받았었고 전화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당연히 방송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하방을 많이 이야기를 하였었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조언들을 많이 드렸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하방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이고 흔들림이 생각보다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부정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차범위 이상으로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확실성, 즉 G20이라든지 각종 경제지표라든지 분명히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역으로 한번 생각한다고 하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치지만 결국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게 단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상당히 큰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S&P와 반대로 우리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의 하락장의 조정장을 보였습니다. 물론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또 저희가 잠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 스프레드 물량이 롤오버 돼가지고 굉장히 매도 물량이 많이 넘어왔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경기 분석치보다 이렇게 정량적인 분석치에서 굉장히 하락의 방향성을 높게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을 초반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중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초반에 저희가 방향성과 함께 그때 어디까지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또 추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는 여전히 하방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방을 바라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방향성 투자를 할 때 ETF를 어제 박철순 의원이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ETF라는 상품을 자주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투자를 할 때 선물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투자를 해서 또 방향성을 맞추게 되면 큰 폭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어떤 오류가 나게 되면 생각과 다르게 예상치와 다르게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 ETF, 선물, 그다음에 다른 선물의 해지 물량을 지금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화도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해지 물량을 한꺼번에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통화라든지 꼭 같은 물량의 해지 물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품군을 가지고 해지 물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기 포지션을 거래할 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는 약간의 흔들림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이제 한 종목만 가지고 네이키드 거래, 즉 단방향성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버티시기 힘들다고 그러시죠. 사실 버틴다고 저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버티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적인 말씀으로 해지에 대한 부분 100% 해지가 아니더라도 사실 해지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적죠. 그렇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와 같은 함께한 시간 동안 현물, 선물, 옵션까지 이어오는 이런 상품군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보셨듯이 단 한 가지 상품을 가지고 어떤 시장을 판단하거나 어떤 상황들을 점검하지 마시고 현물에서부터 옵션까지 쭉 이어지는 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또 어떤 상품을 해지로 활용해야 또 이득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일 때는 ETF 상품을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또 그 수익에 다가갈 수 있고 또 이런 장에서는 좀 힘들지만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금 시세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는 예상이 시장에 좀 지배적으로 깔리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금 시세가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자, 온스당 1,400달러 위로 오늘 장에서 좀 올라왔더라고요. 금 선물 가격이. 지금은 조금 반납해서 1,39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온스당 1,400달러 넘은 게 제가 데이터를 좀 보니까 2013년 9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금 선물 방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금 선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화하고 같이 움직일 확률도 높지만 네. 지금 금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하락세로 단기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맞게 일부는 대응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1415.4에서 반락하여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지금은 거의 다 왔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서는 단기적으로 네. 이거는 2, 3개월 뷰가 아닌 단기적인 방향성으로 단기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금 시세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 선물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하방 쪽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석 자문위원과 경기 분석 진행해봤습니다.